들으면서 삶의 지혜를 찾아가는 낭독 여행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의 영상은 제 첫 번째 인사이자 낭독 여행을 알리는 첫 걸음이라 더욱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처음이라는 주제에 맞춰 어떤 이야기를 전해드리면 좋을까 고민하다가 첫 걸음, 그 용기의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글을 써 보았습니다. 무슨 일이든 처음 시작할 때 가장 큰 장애물은 두려움입니다. 50대 중반인 저 또한 유튜브를 시작하면서 과연 잘할 수 있을까? 영상 편집은 어떻게 해야 하지? 낯선 상황과 걱정, 두려움과 불확실한 결과가 저를 망설이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이 두려움을 이겨내는 용기가 없으면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기에 일단 시작해 보려 합니다. 용기는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는 첫 걸음이라 믿기 때문입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끝까지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첫 걸음, 그 용기의 시작. 인생은 끊임없이 변화하는 여행이다. 우리 모두는 각자의 길을 걸으며 다양한 경험과 도전을 마주하게 된다. 하지만 그 첫 걸음을 내딛는 것이 가장 어렵고 두려운 일이기도 하다. 익숙한 일상에서 벗어나 새로운 도전을 하려 할 때 마음속에는 여러 가지 질문과 불안이 가득하다. 과연 잘할 수 있을까? 이것이 옳은 선택일까? 이런 생각들이 주저하게 만들곤 한다. 하지만 이 첫걸음이 없다면 새로운 길도 새로운 가능성도 열리지 않는다. 우리는 항상 과거의 경험을 통해 자신을 되돌아보고 그 속에서 성장해 왔다. 특히 인생의 2막을 여는 시점에 있는 사람이라면 그동안 쌓아온 지혜와 경험을 바탕으로 새로운 도전을 받아들일 수 있는 용기를 가져야 한다. 각자의 인생은 그 자체로 귀한 이야기다. 새로운 시작을 한다는 것은 단순히 변화를 넘어 더 큰 가능성을 열어가는 과정이다. 첫 걸음은 언제나 작고 조심스러운 시작이지만 그것이 모여 결국 큰 변화로 이어진다. 작은 결심 하나가 우리의 일상에 얼마나 큰 의미를 가져다 줄 수 있는지를 생각해 보면 그 첫걸음의 중요성은 더욱 명확해진다. 만약 무언가 새로운 것을 시도해 보고 싶다면 그 마음을 품고 있는 것만으로도 이미 한 걸음을 내디딘 것이다. 이제는 나이가 숫자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경험은 각자만의 특별한 자산이다. 새로운 것을 시도하려는 그 용기가 삶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항상 기억해야 한다. 누구나 두려움과 불안을 느끼지만 그런 감정은 오히려 더 강하게 만들어주는 동력일 수 있다. 이제 우리의 이야기를 시작해보자. 새로운 도전이 기다리고 있다. 과거의 경험을 바탕으로 용기를 가지고 첫 걸음을 내딛는 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함께 나누고 싶다. 이제부터가 진정한 시작이다. 첫 번째로 50대 중반의 정숙 씨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 정숙은 30년 넘게 가족을 위해 헌신하며 살아왔다. 집안일을 꼼꼼히 챙기고 남편과 두 자녀의 식사를 준비하며 집안을 깨끗하게 유지하는 일상이 그녀의 삶이었다. 주부로서의 삶은 익숙하면서도 매일 똑같은 리듬이 반복되는 일상이었다. 하지만 세월은
멈추지 않고 흘러갔다. 이제 아이들은 자라서 독립했고 한때 분주했던 집안은 한층 조용해졌다. 처음엔 여유로운 아침에 커피 한 잔을 즐기고 오후엔 책을 읽거나 TV를 보는 조용한 시간을 만끽했다. 하지만 그 평온함도 오래가진 않았다. 점차적으로 그 자유로운 시간은 깊은 허전함으로 바뀌어 갔다. 그녀는 자신의 삶에서 무언가 빠져 있다는 것을 느꼈다. 한때는 지치게만 했던 일상이 이제는 그리워졌다. 그 분주함이 없으니 그녀의 하루는 목적을 잃은 듯 했고 마치 아무런 무게도 없이 떠다니는 기분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정숙은 TV에서 자원봉사 활동을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게 되었다. 그들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 자신의 시간을 헌신하며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정숙은 나도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졌다. 가족을 돌보던 시절의 경험이 자원봉사에 도움이 될 것 같아 그녀는 새로운 도전을 결심하게 되었다. 가장 먼저 지역복지관에서 자원봉사 모집 공고를 찾아보았다. 여러 분야 중에서 노인 돌봄 봉사에 지원하기로 했다. 처음 자원봉사를 시작할 때는 긴장감이 컸지만 첫 만남에서 만난 어르신들은 모두 그녀를 따뜻하게 맞아주었다. 그들은 각자 사연이 있고 누군가와 대화하고 싶어 하는 모습이었다. 정숙은 자원봉사 활동을 통해 어르신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함께 시간을 보내며 그들의 이야기를 들었다. 어떤 분은 자신의 젊은 시절 이야기를 하며 웃음을 주었고 또 어떤 분은 가끔 외로움을 느낀다고 하시며 속마음을 털어놓기도 했다. 정숙은 그런 어르신들과의 대화를 통해 자신도 몰랐던 감정을 느끼며 그들의 삶에 소중한 시간이 되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수개월이 지나면서 정숙은 봉사활동을 통해 많은 어르신들과 친해지게 되었다. 그들과의 만남이 점점 더 기다려졌고 자신이 도움이 되고 있다는 사실이 큰 보람이 되었다. 특히 한 분은 정숙의 도움으로 외로움을 극복하고 다시 활기를 찾게 되었다고 말해주었다.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녀는 뭉클한 감정을 느꼈고 자신이 선택한 길이 옳았다는 것을 깨달았다. 시간이 지나면서 정숙은 자원봉사활동을 통해 삶의 의미를 찾았다. 단순히 누군가를 돕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며 연결되는 경험을 소중하게 여겼다. 한 어르신은 너와 이야기하는 것이 내 하루의 가장 큰 즐거움이야 라고 말해주었다.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정숙은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싶다는 마음이 커졌다. 정숙은 자원봉사활동을 통해 만난 사람들과의 소중한 인연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고자 했다. 자신이 받은 사랑과 감사를 돌려주고 싶다는 마음이 커져갔고 그로 인해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게 되었다. 그동안 간직해온 재능과 관심사를 다른 사람들과 나누기 위해 그녀는 여러 워크숍과 모임에도 참석하기 시작했다. 새로운 사람들과의 만남은 정숙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었다. 그녀는 이 나이에 새로운 도전을 하면서 더 많은 사람들과 연결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르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각자의 삶에서 마주치는 크고 작은 기쁨과 슬픔을 나누며 정숙은 진정한 연대의 의미를 깨달았다. 이제 정숙은 더 이상 지루한 시간이 없었다.
새로운 도전은 그녀의 삶을 더욱 활기차고 의미 있게 만들어 주었고 매일매일이 소중하다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자원봉사와 다양한 활동을 통해 자신이 원하는 삶의 방향을 찾았다. 마지막으로 정숙은 이렇게 말했다. 이런 경험을 통해 나 자신을 다시 발견하고 누군가에게 작은 희망을 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 모르겠어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새로운 도전을 해 나가고 싶어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자신감과 행복이 가득했다. 정숙의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었다. 그녀의 여정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며 새로운 만남과 도전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다. 이번에는 60대 중반 영수 씨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다. 그는 평생을 일에만 전념하며 살았다. 그의 평일은 이른 아침부터 시작해 회의, 외근, 마감으로 꽉 차 있었다. 오랜 시간 힘들었지만 가족을 부양하고 안정적인 삶을 지키는데 자부심을 느꼈다. 매일 자신의 노력이 변화를 만들어낸다는 걸 알았고 책임감을 자랑스럽게 여겼다. 그래서 은퇴는 예상치 못한 변화였다. 처음에는 수십 년 만에 느긋하게 늦잠을 자고 자유로운 일상을 즐기며 휴식을 반겼다. 하지만 몇 주가 지나 몇 달이 되면서 그는 점점 불안해졌다. 한때 빼곡했던 일정이 이제는 빈칸만 가득한 달력으로 바뀌었다. 매일 아침 한가로운 산책이나 취미로는 채울 수 없는 허전함을 느끼며 일어났다. 일할 때 느꼈던 목적의식을 잃어버렸다는 걸 깨달은 것이다. 비록 일이 부담스러울 때도 있었지만 그로 인해 삶의 중심을 잡고 있었던 것이다. 이제는 삶을 지탱하던 틀이 사라져 표류하는 느낌만 남아 있었다. 그러던 중 우연히 동네 도서관에 들렀다가 커다란 포스터가 눈에 띄었다. 컴퓨터 수업 개강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고 그 아래에는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들이 수업에 참여하고 있다는 안내도 있었다. 영수는 잠시 멈춰서 생각에 잠겼다. 이 나이에 컴퓨터를 배우면 뭐 하겠어? 처음에는 의구심이 들었다. 그러나 손자들이 스마트폰으로 동영상을 보고 인터넷에서 공부하는 모습을 떠올리며 호기심이 생겼다. 한번 시도해 볼까? 라는 생각이 그의 마음속에 자리 잡기 시작했다. 결국 영수는 마음을 다잡고 도서관의 컴퓨터 수업에 등록했다. 첫 수업날, 교실에 들어가 보니 대부분이 비슷한 나이대의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서로 수군대며 긴장한 모습을 보였다. 처음에는 조금 안심이 되었지만 막상 수업이 시작되자 모니터를 켜는 것조차 쉽지 않았다. 강사가 마우스를 가리키며 설명할 때 영수는 이걸 어떻게 해야 하지? 라는 불안감이 스쳤다. 다른 수강생들이 차츰 앞서 나가는 모습이 부럽고 자신만 뒤처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그렇지만 영수는 포기하지 않기로 결심했다. 수업이 끝난 후에도 그는 집에 돌아가 컴퓨터를 켜고 복습하며 차근차근 배워갔다. 처음에는 복잡하고 어색하게 느껴졌지만 점차 그 속에서 재미를 찾기 시작했다. 인터넷의 세계는 그에게 새로운 지평을 열어주었다. 뉴스 기사를 읽고 예전 영화를 찾아보며 즐거움을 느꼈다. 그 후 영수는 컴퓨터에 대한 자신감이 붙자 다양한 정보를 탐색하기 시작했다. 건강관리 방법부터 운동법, 그리고 혼자서 즐길 수 있는 글쓰기와 창작 활동까지 모든 것이 그에게 흥미롭게 다가왔다. 그는 이제 컴퓨터가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 자신의 가능성을 확장시켜주는 창구임을 깨달았다.
이러한 변화는 단순히 기술 습득을 넘어 영수의 삶에 깊은 영향을 끼쳤다. 새로운 배움을 통해 그는 삶의 의미를 되찾고 나이에 상관없이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다는 사실을 체험했다. 더 이상 시간의 지루함을 느끼지 않게 되었고 새로운 배움이 그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 주었다. 이제 영수는 앞으로 어떤 새로운 도전이 기다리고 있을지 설레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보낸다. 그의 여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새로운 시작은 언제나 가능하다는 것을 깨닫게 해준 컴퓨터 수업 덕분에 그는 다시 한번 자신의 인생을 새롭게 써내려가고 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것을 몸소 느끼며 그는 앞으로도 끊임없이 배우고 성장하는 삶을 살아갈 것이다. 영수의 이야기는 단순한 기술 습득의 예가 아니다. 그것은 인생의 후반부에도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하고 삶을 보다 풍요롭게 만드는 여정이다. 누구나 나이를 이유로 주저하지 않고 원하는 것을 추구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의 도전은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다. 첫 걸음에 용기가 필요한 것은 인간에게만 국한되지 않는다. 이번에는 내가 키우는 강아지의 첫 산책 경험담과 그때의 감정과 생각들을 공유해 보려고 한다. 처음 강아지에게 목줄을 걸고 문을 열었을 때 그 녀석은 잠시 망설이며 그 자리에 멈춰 섰다. 문턱 너머 펼쳐진 세상이 너무나 낯설었기 때문일 것이다. 바깥은 우리가 매일 걷는 평범한 거리였지만 강아지에게는 미지의 세계였다. 발 아래의 풀의 촉감,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 새들의 지저김 등 모든 것이 새로운 자극으로 다가왔다. 강아지가 이 새로운 자극에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라 주춤거리는 모습은 귀엽고 안쓰럽기까지 했다. 그 순간 나는 그에게 용기를 주고 싶었다. 괜찮아. 한 발만 내디뎌 보면 모든 것이 달라질 거야. 이렇게 말은 했지만 그 말이 그에게 닿을지는 미지수였다. 처음에 강아지는 문턱을 넘는 것이 큰 도전처럼 느껴졌는지 발을 살짝 들었다가 다시 땅에 내려놓았다. 낯선 냄새를 킁킁거리며 조사하는 모습은 결단을 내리려는 듯 보였다. 보호자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시작하는 기분이 들었고 그동안 집에서 함께하며 정이 든 강아지와 바깥 세상에서 함께 걷는 것은 다른 차원의 연결감을 느끼게 했다. 첫 걸음의 설렘과 약간의 긴장감이 교차하는 복잡한 마음이었다. 얼마 후 강아지는 조심스럽게 한 발을 내디뎠다. 그 작은 발걸음은 모든 것을 변화시켰다. 처음이라는 것은 불안과 두려움, 새로운 기대가 공존하는 순간이다. 강아지가 용기를 내어 첫 걸음을 내딛었을 때 그것은 단순한 발걸음이 아니라 두려움을 넘어서는 도전이자 새로운 경험으로 나아가는 첫 걸음이었다. 이후 강아지는 점차 자신감을 얻기 시작했다. 첫 발을 내딛고 나니 세상은 더 이상 두렵지 않았다. 낯선 소리와 냄새에 익숙해지면서 강아지는 주춤거리지 않았다. 작은 발걸음이 더 빠르고 활기차게 움직였고 꼬리를 흔들며 새로운 곳을 탐험하기 시작했다. 짧은 산책이었지만 그 과정에서 강아지가 보여준 변화는 마치 성장 드라마를 보는 것 같았다. 처음의 두려움을 극복하고 새로운 세계로 나아가는 모습에서 많은 것을 배웠다. 나는 강아지를 돌보는 보호자였지만 그가 용기를 내는 모습을 보며 나도 많은 깨달음을 얻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첫걸음을 내딛는 순간을 맞이한다. 새로운 환경, 새로운 사람들, 예기치 못한 변화 앞에서 망설이기도 하지만
그 망설임을 넘는 순간 새로운 경험이 기다리고 있음을 깨닫게 된다. 강아지의 첫 산책을 통해 우리는 얼마나 많은 두려움을 안고 살아가는지, 그리고 그 두려움을 극복해야만 성장할 수 있음을 다시 한번 느꼈다. 강아지와 함께한 산책은 단순한 산책 그 이상이었다. 그날의 작은 발걸음은 나에게도 큰 변화를 가져왔다. 강아지가 처음 산책을 나설 때의 망설임과 결국 용기를 내어 한 발자국 내딛는 모습은 내가 새로운 도전에 섰을 때의 모습과도 닮아 있었다. 나도 처음엔 두려워했지만 결국 그 두려움을 넘어설 때 비로소 새로운 길이 열린다는 것을 느꼈다. 50대, 60대의 경험과 강아지의 첫 산책에서 공통적으로 발견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는 바로 첫걸음에 대한 두려움과 그에 맞서는 용기다. 인생의 어느 시점에서나 우리는 새로운 환경과 마주하게 되고 그때마다 첫걸음을 내딛는 용기가 필요하다. 정숙 씨는 50대 중반에 아이들이 독립한 후 갑자기 새로운 일상에 적응해야 했다. 가족을 돌보던 일상이 사라지자 집안의 고요함이 공허함으로 바뀌었고 그녀는 다시 시작해야 한다는 두려움에 직면했다. 60대 중반의 영수 씨도 은퇴 후 일에서의 목적을 잃고 정체성까지 흔들렸다. 일로 가득했던 삶이 갑자기 공허해지면서 그는 새로운 일상에 적응하기 위해 용기를 내야 했다. 두 사람 모두 익숙한 삶을 내려놓고 새로운 방식으로 재구성해야 하는 중요한 도전을 맞이했다. 이들의 이야기는 우리가 인생에서 마주하는 많은 전환점을 상징한다. 첫걸음을 내딛는다는 것은 불확실함을 마주하는 일이기 때문에 결코 쉽지 않다. 하지만 그 두려움을 극복하지 않으면 변화도 성장도 이루어지지 않는다. 강아지의 첫 산책 역시 비슷한 맥락이다. 낯선 세상 앞에서 망설이던 강아지가 첫 발을 내디디는 순간 그 역시 두려움을 넘어 새로운 경험을 마주했다. 두려워하던 세상이 익숙해지면서 산책을 즐기게 되었고 그 첫걸음이 없었다면 이런 즐거움을 알지 못했을 것이다. 이는 인간을 포함한 모든 생명체가 처음의 불확실함을 이겨내는 과정에서 성장하고 배운다는 사실을 일깨워준다. 결국 첫걸음은 누구나 겪어야 할 필수적인 과정이다. 새로운 일상이든 도전이든 첫 발을 내디딜 때 필요한 것은 바로 용기다. 익숙함에 머물고 싶은 마음은 누구에게나 있지만 한 발짝 내디딜 때 비로소 새로운 가능성과 기회가 열린다. 정숙 씨, 영수 씨, 그리고 강아지의 이야기는 각자의 속도와 방식으로 첫 걸음을 내디딜 때 비로소 더 넓은 세상과 마주할 수 있음을 일깨워준다. 첫 걸음, 그 용기의 시작이라는 제목이 주는 메시지는 바로 이 점에 있다. 인생의 여러 전환점에서 우리는 늘 새로운 첫걸음을 내딛어야 한다. 낯설고 두려울 때도 있지만 그 두려움을 넘어설 때 비로소 삶은 더 풍요로워진다. 첫걸음은 언제나 쉬운 일이 아니지만 그 용기가 새로운 세계로 우리를 이끌어 줄 것이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이 말을 전하고 싶다. 첫 발을 내딛지 않으면 아무리 넓은 세상도 우리에게 열리지 않는다.